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큰 질병에 대비하는 큰 보장,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대비하는 특별히 폭넓은 수술 특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A사의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알찬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무료이고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질병에는 큰 보장이 필요하겠죠. 4월 보험 개정 전에 챙겨두면 좋을 수술비 특약까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미세먼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판명이 났죠. 그래서 우리 곳곳에 이렇게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큰 질병에 대한 어떤 큰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질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체의 5대 장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5대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뇌나 심장 또는 신장, 간, 폐를 5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보험을 잘 가입했다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큰 질병이 오면 두렵다고 하죠. 어떤 치료에 대한 고통도 심할까 두렵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비도 부담이스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치료비를 감당해야 되는 어떤 가족들의 경제적인 고통도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잘 가입함에 있어서는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또 음식도 많이 서구화가 돼서 뭐 당뇨다, 소화 뇌출혈 이런 질환도 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발병률이 가장 높은 50대 전후에 계신 분들 가입하시기에 준비하시기에 또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거에 보완하시기에 적절한 그런 보험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50대는 어떤 50대인가 한번 보면요. 자, 우리 50대는 여태까지 열심히 이래서 꿈에 그리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임원이 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도 졸업과 또는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우리 50대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 생명보험 회사에서 통계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발병률이 가장 높은 또 50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암이나 뇌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발병률이 높은 3대 질환에서도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통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회사에서 이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뇌출혈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방송에서 거듭 계속 얘기할 때가 뇌 쪽 질환은 자, 뇌출혈보다 범위가 넓은 게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뇌경색도 포함되는 뇌경색이고 또 뇌경색
뇌졸중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통계상에는 뇌출혈로 나왔는데 아마 뇌 쪽 질환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조사를 했으면 아마 이 통계치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50대에 계신 분들의 모든 생활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잘 준비하는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암과 5대 기관에 대한 진단비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 암도 1억 정도 있으면 좋겠고 뇌나 심장, 간폐, 신장까지도 다 진단비를 1억씩 준비를 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비갱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보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도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진단비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으시지만 진단비의 보장이 조금 작으신 분들 준비하시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암도 5천, 일반암 5천에 10대 고해감 5천에서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암에서도 유사암, 자, 유사하면은 제자리 암과 경계성 종양, 그리고 단순 기타 피부암, 그리고 갑상선 암까지만 유사암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다 일반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게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고에 가면은 식도암이다, 췌장암이다,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등 있고요. 여기에 또 간이나 폐, 어떤 기관지 쪽에 암도 추가로 진단을 받으면 5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큰 암에 대해서 발병률은 조금 낮아도 어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이런 10대 고해감을 포함해서 암 진단비도 한 1억 정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뇌 쪽도 마찬가지죠. 자, 뇌졸중, 뇌경색도 다 되는 뇌출혈 포함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 준비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추가로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해서 합의 5천 정도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도 중증 1단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추가로 2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중증 2단계 진단을 받았다 그럼 또 추가 3천만 원. 그래서 뇌 쪽 질환도 이렇게 추가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진단 받으시면 5천만 원 일시금 나가지만 여기도 중증 2단계냐 3단계냐 해서 추가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암과 뇌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1억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간, 폐, 신장인데요. 간, 폐, 신장도 마찬가지로 1단계 5천만 원, 2단계 5천만 원 해서 합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대, 발병률이 높은 50대에 계신 분들이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큰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보장이 넓어지는 거고 요즘 신조도 있죠. 메디컬 푸어라고. 그래서 50대에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어떤 신기술 치료법을 쓰다 보니까 그동안 장만했던 집도 팔아야 되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신조 메디컬 푸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이든 이런 큰 질환이 오게 되면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암과 5대 기관에 대한 진단비를 충분히 보장해 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암 1억 플랜. 자, 기본 들어가고요. 암 5천만 원에 10대 고해감 5천 해서 1억 플랜으로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20, 30대는 아직은 발병률이 적으니까 놔두더라도 40대, 50대에 계신 분들 40대 남자분이 34,000원, 여자분이 29,000원 들어가고요. 50대 남성분 72,000원, 또 여성분 4만 원 돈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 1억 플랜을 다 준비하라는 게 아니죠.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기존에 실손보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암보험도 한두 개 이상은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총 1억 플랜 정도 맞추고 싶다 하시면 지금은 일반암 5천에 10대 고해감 5천으로 준비했지만 여기에 2, 3천 정도가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보완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 보험은 우리가 암진단비 2천, 3천, 5천이다 이렇게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준비하게 되면요. 가성비도 떨어지지만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그 보험에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많이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암 다음으로 이제 바로 발병률이 높은 게 뇌하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뇌하고 심장은 서로
발병률이 2위가 됐다, 3위가 됐다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만큼 뇌와 심장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뇌와 심장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뇌졸중과 뇌출혈 3,000에 2,000하고 단계별로 추가 5,000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1억 플랜하고 또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에 1단계, 2단계 준비하셔서 1억 플랜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와 심장의 진단비도 추가로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40대 남성분 6만 원대, 여성분 2만 원대 들어가고요. 50대 계신 분들 굉장히 보험료 비싸죠. 그만큼 이런 뇌 쪽 질환은 자, 암은 우리가 암 진단 받아서 수술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뇌 쪽 질환은 중풍이 오고 마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굉장히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던 뇌 쪽 질환에는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다는 발병률이 좀 낮지만 우리가 이렇게 암과 뇌와 심장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장을 튼튼하게 잘 해 놓으셔야만 제2의 메디컬 푸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암 진단비 또 5대 기간 진단비 굉장히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폭넓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같이 추가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5대 기간에 말씀드렸죠. 암이다. 암 제외하고 뇌, 심장, 간, 폐, 신장까지 5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5대 기관에서는 최초 1회안이죠. 어떤 게 준비가 됐든 최초 1회안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5대 기간에는 앞에 뇌와 심장 이런 진단비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특약까지 같이 추가로 구성하게 되면 이런 뇌 쪽 질환의 어떤 질환이 왔을 때도 굉장히 여유 있는 치료비가 되기 때문에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폭넓게 준비가 될 수 있고요. 자잘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질병으로 따로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피부질환도 있고 뭐 추간판, 허리, 디스크 시술도 있고 어떤 백내장이나 축농증 이런 편도염 수술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특약도 작게는 작은 생활질병부터 또 크게는 5대 기간 수술특약까지 폭넓게 수술특약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5대 기간 진단비라든가 암 진단비 이런 게 구성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술특약으로 따로 구성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수술특약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는 암 진단비도 있을 거고 또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는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도 지금 없어지는 담보 중에 하나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단만 받아도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50대 계신 분들이 뇌혈관 진단비 좋다, 허혈성 심장 질환 좋다 해서 가입할 수 있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 5대 기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특약이고 뇌혈관 질환 수술특약입니다. 그리고 간질환, 폐질환 이런 식으로 5대 기관의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뇌와 허혈성 이런 쪽에 어떤 범위 넓은 진단비가 구성이 안 되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수술특약으로 해서 구성을 잘 해갖고 가시면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비로 큰 질병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예시를 한번 보면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암보다도 발병률은 낮지만 돈이 많이 드는 치료비 중에 하나가 뇌 쪽 질환이라 그랬죠. 뇌나 심장. 보면은 우리 이렇게 뇌 쪽 질환으로 수술을 해도 수술비가 1,600만 원 이상의 수술 특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비 못지않는 어떤 수술 특약도 준비가 되고요. 자잘하게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 오고 인공관절 삽입하게 되면 210만 원 정도의 수술 특약도 준비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수술하게 되면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특약의 보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저렴하게 이렇게 수술 특약 준비를 하시면 괜찮고요. 자, 수술특약만 따로 가입하시게 되면 최저보험료는 25,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50대 계신 분들도 25,000원 안에서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술특약 준비를 하시면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어떤 암진단비나 아니면 뇌, 심장 5대 기관에 대한 진단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여기에 특약으로 같이 삽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최저보험료가 25,000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부족한 담보만
쪽쪽 뽑아가지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년으로 자동 갱신되고 또 20년 후에 내가 보장을 많이 가져가서 20년 후에 또 보험료가 조금 변동이 많이 생긴다 하면 내가 조금 담보 조정을 해서 다시 20년 갱신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발병률이 가장 높은 50대 전후 계신 분들은 딱 20년만 보장받는 걸로 큰 질병에 대한 큰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보험을 참 잘 가입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험은 자잘하게 보상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렇게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든든하고 또 도처 이렇게 위험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은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미 보험을 하나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보완 전략으로 어떤 담보를 가져가면 좋을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약관 내용,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민지용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을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요? 예. 오늘은 A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렸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예. 우선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26살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첫 월급을 타자마자 이제 본인의 어떤 적금이나 주택 청약, 보험 등등을 직접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34살이시고요. 결혼도 하셨고 또 예쁜 따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당시에는 2010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보험에 대한 어떤 정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보험을 좀 비교하고 설명도 여러 군데서 들으면서 그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신 보험이 오늘 설명드릴 바로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고요. 저는 이제 이분의 보험을 보고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젊은 나이부터 목표가 좀 뚜렷하게 있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은 보험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나이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뭐 어떤 노후나 건강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결혼과 출산까지 염두에 두면서 사망보험금까지도 보장을 받게끔 이렇게 보험을 좀 준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과연 본인의 생각했던 그 목적에 맞게 가입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증권 분석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 1억과 그 주계약이라고 주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1억과 다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1억을 합쳐서 사망보험금을 총 2억 정도로 우선 구성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장애나 어떤 부상과 관련된 특약부터 시작을 해서 입원하면 하루에 5만 원, 그리고 암에 걸리게 되면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성인병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네. 요것도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수술이나 그리고 특정 질병 입원, 특정 질병 수술 등을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요. 이 보험은 가입 당시에는 한 13만 원 정도의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갱신 특약이 조금 올라서 15만 7,500원이 되어 있는,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보험인데요.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이 보험이 어떤 본인의 목적을 잘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까지, 그러니까 노후까지도 대비를 하시길 원했고, 결혼도 하셨고, 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론 이제 사망 시 대비도 하셔야 될 네네. 거고 한데, 그래도 비교적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 보험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 장점을 세 글자, 세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신 목적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 눈에 띈 것은 책임감입니다. 네.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보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신이 아닌, 본인이 아닌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종신보험이요. 그렇죠. 예.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이 사망보험금이야말로 본인이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현재의 본인의 가족, 그리고 미래의 가족까지 생각해서 사망보험을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26살 때부터 보험을 직접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지인의 어떤 부탁이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좀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질병이 눈앞에 닥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젊을 때 보험을 비교하고 찾고 알아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신중함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보험을 찾으실 때 어떤 보장의 특약, 보험의 보장 크기, 범위, 이런 부분들만 본 게 아니라 이 당시 보험들의 어떤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비교를 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의 가입 당시 이율은 무려 5.2%,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마 지금 5.2%짜리 보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바로 가입을 하고 싶으실 정도일 거예요.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아무리 내려가도 이만큼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 최저보증 이율도 4%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보험은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낸 보험료의 약 한 4배에서 5배 가량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100점이네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단점. 예.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단점이 좀 있어 보이던가요? 제가 아까 보니까 증권에 네. 3년 갱신이라는 단어들이 곳곳에 있던데 이게 문제가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예. 바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바로 다 아셨겠지만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어요. 네. 갱신형 특약의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또 만기인 8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 18번의 갱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이자율이 좋고 나중에 목돈으로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이 보험료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오르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특약이 많다라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성인병 특약이라고 해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만 그거에 대한 진단비만 보장하는 특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뇌졸중, 뇌경색, 뇌혈관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건강 보장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분은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이 추가 납입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 추가 납입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꼭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추가 납입 기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분의 경우도 나중에 본인이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불로 받게 될 때 받는 돈이 약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이 보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겠고요. 이 보험을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셨을까요?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네. 예. 이 보험에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 3년 갱신으로 돼 있는 예.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예. 갱신형 특약들입니다. 주보험과 재해사망, 재해상해 특약을 제외한 밑에 모든 특약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갱신형이죠. 그러네요. 예. 요 갱신형 특약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형 특약을 지금까지 낸 게 아깝다라고 여기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갱신형 특약은 끝날 때까지 계속 내는 데다가 이 특약을 끝까지 냈다고 해서 돌려주는 돈도 없기 때문에 굳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을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내실 돈을 더 아까워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서요. 지금 빨갛게 칠하신 부분은 네.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특약을 정리하고 싶다 하면은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특약 삭제. 라고 예. 특약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특약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갱신형 특약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만 남게 됩니다. 주보험과 재해사망, 재해상해 모두 비갱신으로 남게 되고요. 보험료도 15만 7,500원에서 12만 6,500원으로 갱신형 특약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고요.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주보험에 대한 11만 8천 원 이렇게 보이시는 맨 윗줄에 있는 11만 8천 원이 보이실 텐데요. 이만큼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지금부터는 노후나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 연금을 가입하시기보다는 그 금액을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시면 지금 이율이 많이 내려가 있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추가 납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더 많은 목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갱신형 특약은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될 때마다 추가 납입을 하시고 물론 꾸준히 계속해서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여유 자금이 없을 때는 추가 납입은 자유 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실 때만 틈틈이 추가 납입을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갱신형으로 삭제했던 보장성 특약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으로 네. 예,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은 이런 어떤 생명보험사에는 없는 손해보험사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약과요. 또 이분이 또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계셨어요. 따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것이 아니라 이 통합보험의 운전자 특약만 합쳐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또 본인 나이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험과 보험 상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보험으로 보완을 하시면 예, 굉장히 좋은 보험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또 나중에 어떤 연금과 목돈 마련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험이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오늘의 한마디. 예, 오늘의 한마디도 들려주시죠. 예. 오늘의 한마디는요, 욕내조 선수목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말도 어렵고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예. 굳이 직역을 한다면, 새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먼저 나무를 심어라 라는 말입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목돈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어떤 재테크 수단을 찾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요즘같이 이자율이 너무나 낮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으로 어떤 목돈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술을, 복리의 마법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목돈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나 노후에 대한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빠르게 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복리의 마법으로 어떤 목돈을 만드시는데 조금 더 목표를 이루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프지 않을 때 가입하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많은 전문가들께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증권 속 분석에 대해 나도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보험 바로 알기 오늘은 A사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보험을 가입한 게 2개 있는데, 예. 이게 제대로 잘 가입을 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31요. 31 되셨고요. 지금 네. 뭐 직장 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뭐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아직 했어요. 미혼이시고요.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두 네. 건의 보험을 2016년도 그리고 올해 하나 이렇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이거 시청자님이 직접 알아보시고 이렇게 좀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 이게 하나가 가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가입했는지 좀 궁금하고, 네.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또 어떤 점들이 좋고 나쁜지를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요. 2016년도에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다손 플러스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또 올해 롯데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을 한 건 더 가입을 하셨는데 총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볼게요. 30대 여성분, 30대 초반이셨고 아직 미혼이시고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장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보내주신 증권은 잘 봤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진짜 정말 좀 저렴하고 또 보장이 넓은 보험만 잘 골라서 제대로 가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방송 많이 보세요? 네. 평소에는 일을 하는 시간이라 거의 못 보고요. 네네. 밤에 재방송은 가끔 보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보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요즘 뭐 방송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로 정말 그레이시라고 할 정도로 보험을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보험 문의를 주신 게 아니라 보험 자랑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 물론 미혼 여성이 가입하기에 조금 비싸 보이기는 해요. 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 보이기는 하는데 아마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본인 연령에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제대로 찾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보험을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농협의 다손 플러스 보험을 아마 기본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라든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이 좋은 특약들, 그리고 또 암 같이 중요한 특약들 이런 거를 조금 높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쓸데없는 군더더기, 예를 들면 적립보험료와 같은 군더더기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중복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보장들, 본인이 원한 보장만 크게 가정한 것이지 이것도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질병후유장애는 80세로 하기에는 좀 짧은 특약이다. 100세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한 90세 정도로는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질병후유장애도 둘 다 90세로 잘 선택이 돼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하신 이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무해지 보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네.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처음 가입할 땐 조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인데 또 요걸로 추가를 하심으로써 보장은 굉장히 크지만 사실 보험료는 얼마 안 되게끔 잘 보완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가입하게 되면 굉장히 비쌀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을 저렴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정말 그동안 봐온 증권 분석 중에 좀 가장 설계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각종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막 10원 단위고 몇 원 단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특약들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누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직접 플랜을 짜서요. 예. 그 아는 언니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더 네. 이상 다른 보험은 가입하거나 추가하진 않으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다손 플러스에는 실손 네.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더 알찬 건강보험은 무해지 보험이기 때문에 두 보험 다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이대로 잘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보험은 신경 쓰지 않고 100세까지 본인이 보장만 잘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추가 보완은 전혀 필요가 없을 듯 보입니다. 잘 유지만 하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시청자님, 네. 예, 자랑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지는 않았겠죠. 정말 잘 가입을 하셨어요. 저희 전문가께서 100점짜리 보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신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 보험을 잘 유지하시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혹시 이제 살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해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시면요. 그때는 해지 마시고 저희에게 한 번 더 문의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예. 휴대전화 뒷번호 161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방송에 나온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강의를 보신 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정덕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지금 이렇게 혈압약 드시는 분이 대부분 고지혈증 약도 많이 드시고요. 또 거기에 신장약 처방도 같이 받으세요.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혈압약 드셔도 보험 가입이 굉장히 수월하죠. 유병자 플랜도 많고 또 간편심사보험도 많은데 오늘 방송에 나온 거는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약봉투 플랜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 받으신 처방전 내지는 또는 약봉투에 약 이름이 명시된 거를 같이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보시면 예전에는 유병자 플랜으로 해도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 듯이 뇌출혈 진단비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플랜을 약봉투 플랜으로 가시면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은 가능하신데요. 네. 아까 이제 뇌졸중이나 심장의 어떤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들어가는 5대 기간 수술비는 솔직히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5대 기간을 제외한 진단비나 다른 생활질병 수술 특약 정도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요즘 이제 보통 착한 보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방송에 나온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타사의 어떤 뇌졸중도 비갱신으로 많이 나오는 보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혈압약을 드셔도 보험 가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 비교하셔서 보다 좀 저렴한 보험으로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4월부터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하나 또 볼까요? 6817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길게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으시고 원추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이 있으신데요. 어떤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적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민지홍 전문가님. 네. 예. 우선 이제 같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증권을 봐야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네. 보험증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빠진 거 없이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일반적인 종합보험을 가입해 있다라는 가정 아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자궁경부암으로도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의 상태로는 일반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는 받으실 수가 없겠고요. 아마 유사암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가량의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암을 3천만 원 정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약 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추절제술 이 수술을 시행하신다고 한다면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서 질병 수술비나 뭐 부인과 질환 질병 수술비, 그리고 또 이제 16대, 뭐 18대, 20대, 21대, 30대, 34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쓰여져 있는 특약에서도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떤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등등등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까지 문자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큰 질환은 아니지만 이게 또 큰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디 이제 몸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보상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고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저희 쪽으로 한번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주신 6817님께서는 방송 이후로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544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함께 읽어보시죠. 상해보험에 가입한 지 보름 만에 다쳐서 병원에 35일째 입원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될까봐 걱정인데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보험 가입한 지 보름 만에 불의의 사고로 다치셨다고 하는데 35일째 입원 중이면 굉장히 크게 다치신 것 같거든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가입하신 지 보름만이라고 하지만 왜 걱정이 되시는지 저도 의문인데요. 자, 상해보험이라는 거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5일째 입원 중이라면 아마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35일 정도면 허리를 다치셨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다리 쪽에 골절도 될 수 있는데 결론은 이제 수술하시고 장기 입원이 되는 건데 이 상해사고라는 거는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원할 때는 서류를 잘 끊으셔야 되겠죠. 진단서 상에 사고 경위가 들어가면 됩니다. 뭐 눈길에 미끄러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 경위 아니면 업무상이라든가 이런 업무상도 그렇죠.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내 직업을 제대로 고지를 했더라면 보상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서류를 발급을 받을 때는 상해 사고는 항상 경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위를 잘 명시를 하시고요.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을 하실 때 고지 의무 위반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걱정이 될 이유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고지 위반이 들어갔더라도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위가 들어가면 그렇게 큰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장기 입원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또 조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도 없고 이제 보름이 아니라 가입하시고 보험료 빠진 시간 이후라면은 보상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책 기간이라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면책 기간이라는 거는 암 진단비,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나 뇌나 뭐 급성 심근경에서 어떤 진단비를 받을 때는 뭐 1년 이내는 50% 준다, 1년 이후에 100% 준다. 이런 기간은 명시가 되지만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은 없어요. 질병과 관련했을 때는 면책 기간이 주어지는 건가요? 네,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따지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혹이 잡히더라 이러면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병원 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도 면책 기간이 따라가는 회사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지 보름만이라 할지라도 보상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끝번호 4316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화재 관련 뉴스가 많다 보니까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화재보험에는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화재 말고 다른 보장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라고 물으셨네요. 전문가님. 네. 예. 올겨울 유난히 이제 좀 화재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요. 뭐 지진 피해도 있었죠. 아마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화재보험은 당연히 화재와 관련된 보장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집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화재 벌금까지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우리 집에서 난 화재가 아니고 주변 옆집에서 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집에 옮겨 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마 그 화재를 일으킨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화재보험에 내가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입돼 있는 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재를 일으킨 쪽에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보상을 뭐 늦게 받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배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주변 이웃과 어떤 얼굴을 붉히거나 서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화재와 관련된 보장 외에도 지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나 건물의 어떤 뭐 붕괴나 침강, 그리고 도난 등의 피해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주부분들이나 신혼부부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특약이 하나 있는데, 예, 가정의 어떤 주요 6대 가전 제품에 대한 AS 수리비를 지원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스마트 TV, 그리고 뭐 에어컨, 세탁기 등등 같은 그런 가전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보통 요즘은 AS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년 지난 이후에는 내 돈을 주고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1년에 1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AS 비용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화재보험이 사실 가장 저렴하게 가입했을 때 약 한 2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AS 한 번만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 이상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또 유용한 특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너무 보험료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요즘같이 화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때는 꼭 화재보험을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하나 볼게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2632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죠. 저희 어머니는 현재 당뇨가 있으시고요.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암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역시 민지용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암보험 가입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어떤 유병자 보험, 간편건강보험을 통해서 암보험 외에도 다른 어떤 뇌나 심장, 그리고 수술 입원, 사망 담보까지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6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보험사나 어떤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뇌졸중을 겪으셨기 때문에 뇌와 관련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거 외에 지금 암보험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가입이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4월부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만성질환, 뭐 고혈압, 관절염, 당뇨, 고지혈 등등으로 인해서 또는 연령이 너무 높아서 실비가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병자 실손보험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유병자 실손보험은 아마 4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4월이 되면 유병자 특집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병력이 있어서 고민이시다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전화 문자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263-2662번 여전히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무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